그 임원이 담당하는 부문에서 A급 인재들 있죠. 작년 평가 결과 굉장히 최상위의 어떤 평가를 받은 인재들을 임원 직할 TF팀을 만들어서 OKR 방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OKR로 일하기, 평가주의를 벗어나서 도전주의로 변화하기. OKR은 단순히 목표 관리일 뿐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요. 가인즈TV에서 OKR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OKR을 도입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도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제도로서의 OKR이죠. 조직의 평가 방법, 목표 관리의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 이걸 바꾸는 차원에서 OKR이 있어요. 이거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는 그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역량으로서의 OKR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표 관리 능력 차원에서의 OKR도 좀 있죠. 저희 팀이 존 도어가 이사로 있는 메로웍스라는 미국의 컨설팅 펌이 있습니다. 그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쪽 코치와 이야기도 하고 최근에 메로웍스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한국에 보급하게 됐는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미국에서도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글의 OKR만 OKR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상당 부분 입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좀 패턴을 나눠서 사례를 좀 정리해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회사에 뭐가 많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단계 역량으로서의 OKR이에요. 이거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량 교육으로서 OKR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S그룹 있습니다. 대기업이죠.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거기 말고 다른 S그룹이에요. 거기는 팀장 승진할 때 그리고 리더급 승진할 때 그래서 매니저에서 팀장, 팀장에서 리더급으로 승진할 때 이 승진 교육에 OKR 교육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팀장 정도가 되면 나의 O와 KR이 늘 있는 상태로 일하게 만들어줘요. O라는 게 뭡니까? 나의 방향성과 목적이고 KR이 뭡니까?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이번 주의 결과, 다음 주의 결과, 한 달 후의 결과, 1년 후의 결과를 규정하고 명확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것이 OKR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팀장 정도가 됐으면 우리 팀의 O와 KR, 팀1의 O와 KR을 작성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OKR의 원래 취지죠. 리더급이 됐어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H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기에요. 연구개발 파트 있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박사급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O와 KR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것을 KPI로 하고 어느 정도 좀 넘겨놨는데 함께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부장급 정도가 되면 항상 어렵거든요. 이렇게 연구 과제가 서로 맞물려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든 빨리 되고 어디든 늦게 되고 뭐 이거 관리하는 게 부장님들의 머리 아픈 건데 그것도 역시 이제 O와 KR로 소통하는 방식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연구팀의 O는 뭐다, 다음 달까지 KR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O와 KR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KPI랑 뭐가 다르냐면 KPI는요 주로 어떤 지표예요. 지표. 어느 수준을 유지한다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 지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느 중간치를 정해서 요만큼은 해야 돼 라는 거거든요. 근데 KR은 뭡니까? PI가 아니라 KR이니까 리절트니까 어디는 이만큼의 결과물, 이번 주는 이만큼의 결과물 각각 다르게 그 각각의 수준과 상황과 기간에 맞는 결과물을 규정하면서 가기 때문에 평균 지향이 아니라 최대치 지향입니다. 각각의 최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바꿔올 수도 있고 훨씬 역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원격 근무가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원격 근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관리 안 돼요. 이렇게 비디오 안 켭니다. 줌 웹이나 뭐 팀즈로 소통하는데 줌 안 켜요. 이렇게 굳이 안 켜고 하시죠. 뭐 이렇게 되니까 괜히 꼰대 되기 싫고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관리 못하고 노력도 관리가 못해요. 그럼 뭘로 관리해야 됩니까? 결과와 성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KR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O가 있다. 그럼 이번 주에 KR 서로 말하게 하고 정확하게 금요일날 KR 확인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요.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 중에 하나는 주간회의를 OKR로 바꿨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제도로서 바꾼 게 아니에요. 주간회의 자체를 이번 주에 O와 KR, 결과 O와 KR 이런 방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OKR을 도입하고 범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 만났을 때 제도로서의 OKR을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됐고요. 여기는요 역량으로서 OKR 하시죠. 그리고 교육과 워크샵을 해주고 나름대로는 그 회사가 이미 하고 있는 제도 있죠.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 이 조직이 애자일한 문화로 바뀌고 뭔가 새로운 사업이 터지고 새로운 인재가 들어왔을 때 제도로서의 OKR도 바꿀 수 있는 길을 살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나중에 평가도 바꾸고 목표관리 시스템도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변화의 어떤 넓이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화끈하게 제도로서의 OKR을 먼저 도입하고 바꾸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H그룹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론에서도 보셨고 뉴스에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은 총수의 2세, 3세 경영자가 등장해서 애자일과 OKR로 회사 전체의 어떤 목표 관리를 바꾸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KPI 방식을 OKR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룹사 전체의 어떤 11대 전략 과제를 제시해주고 그 전략 과제에 해당되는 OKR을 잡도록 하고 도전적으로 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KPI로 하지 않겠다. OKR 결과로 하겠다. 이렇게 달려서 작년 1년을 달렸고 한 개 계열사가 했고요. 올해부터는 전체 계열사
계열사로 확산하고 의사결정은 계열사의 그 사장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도전적으로 가는 기업이 HH그룹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이제 한전도 있고 수자원도 있고 여러 이제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 중에 한 곳이 뭐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공사예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전국에 떨어져 있어요. 이 공사는. 그래서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부문에서 한 개 부문이 있고 밑에 한 개 부가 있어요. 한 개 부를 선정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한 개 부의 KPI 평가 있죠. 가중치 있잖아요. 통상 그 가중치의 50%를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선 전체 평가의 약 30% 정도가 돼요. 여러분이 이제 KPI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30% 정도를 OKR 성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OKR은 KPI에서 제외해가지고요. 그 목표를 새롭게 잡아가지고 그 OKR의 베스트 프랙티스 결과물로 1년 동안은 성과급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과관리본부에서 OKR을 하면 기본적으로 좀 메리트를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평균 이상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도전적이 되니까 목표 낮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OKR을 선택한 그 분은 어쨌든 선정을 했고요. 그 분은 평균 이상을 일단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걱정 없이 그래도 평균 이상의 KPI 점수는 받을 거라는 믿음 속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대신 이 팀은 저희 팀이 들어가서 워크샵도 하고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OKR 코치도 양성해주고 이런 방식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뭐 규모가 굉장히 큰 공사 두 곳을 저희가 지금 올해 돕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직영부라든가 행안부에서 해주는 KPI 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룹사라고 한다면 그룹사 본부에서 정해주는 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바꾸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OKR이 가져다주는 그 목표 관리의 유익은 얻고 싶을 때 그 KPI의 어떤 항목은 OKR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문을 열어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한 곳은 우리나라가 또 자랑하는 큰 대기업입니다. 그곳은요 23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이 23개의 부문 중에서 각 부문별로 임원이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신데 그 임원이 담당하는 부문에서 A급 인재들 있죠. 작년 평가 결과 굉장히 최상위의 어떤 평가를 받은 인재들을 차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공간을 아예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좀 기대하는 그 부문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품질의 문제, 어떤 개선의 문제, 신규 사업의 문제, 어떤 기회를 살리는 문제 이런 주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1년 동안 하도록 아예 과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뚱 떨어져 나왔으니까 어떡하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임원 있죠, 임원. 임원의 2021년 평가는 이 OKR 팀의 평가로 100%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영진에서 의사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원 직할 TF팀을 만들어서 이 TF팀이 OKR 방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팀 더 늘리고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2년여 동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언더백 기업, 스타트업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저희 뭐 컨설턴트가 뭐 현장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제도로서의 OKR과 역량으로서 OKR 두 가지 흐름과 니즈로 조금 갈립니다. 제도로서의 OKR도 평가를 바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TF 방식과 파일럿 방식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역량으로서 OKR은 교육을 시켜주는 방식, 주간회의를 바꾸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일하는 근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OKR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상 교육관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짤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풀 버전들은 가인즈 캠퍼스 영상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일하는 근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계속 교육하기 힘들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강조해 드립니다만 직원 교육의 디지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메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인즈 캠퍼스가 있으니까 그 가인즈 캠퍼스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강의들이 필요한지 또 우리 기업의 영상 교육관 저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보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셔가지고 직원 교육과 마인드를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일하는 근육을 바꾸는 거 먼저 하시고 평가주의에서 도전주의로 이동해가는 거 그런 설계를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Business is life.